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8월 18일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글로벌 증시, 즉 뉴욕 증시는 따로 국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18일 기준으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최고점을 경신했고 6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 최장 기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600포인트를 이탈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0월 21일 월요일은 코스피가 또 역시 2600포인트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겠죠. 물론 그 주체는 개인이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입니다.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모습을 사실 작년에 예상했거든요. 작년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발을 빼고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어설프게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작년부터 이 선수들의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작년의 예상보다 굉장히 시장이 강했고요. 예상보다 2600포인트에 안착하고 그 이상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냥 단순히 외국인들 왜 저러지? 라고 생각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라는 여자가 도이치모터스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고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고 여전히 뻔뻔스럽게 활개치고 다닌다. 그거를 과연 글로벌 돈을 주물럭주물럭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주식시장 참 저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질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제가 어제 전해드리지 못했던 10월 17일 목요일 그리고 10월 18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18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뭐 넷플릭스 기업 실적이 좋아서 상승 마감했고 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고 하지만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좀 과하게 상승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이슈를 가지고 금리 인하했고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미국은 어떻게 요리를 하고 있냐면요.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오면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 자,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호재지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녀석을 가지고는 봐봐 미국 경기 연착륙이야 라고 하면서 11월 5일 날 있을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을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친다 뭐 그 지경은 아니겠죠. 그러나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거지로 지금 대선을 앞두고 끌어올리는 주식시장은 이제 조만간 방향성을 좀 틀고 뭐 조정 내지는 어느 정도 흔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또 미국은 이렇게 연착륙이 됐고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으니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 12월 달 산타 랠리를 또 열심히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든지 상승세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반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3,000포인트는커녕 2,600포인트도 반납하고 있고요. 이 2,600포인트도 겨우 개인들이 매수해서 버티고 있고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대한민국 증시는 또 한 번 이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레벨 다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예상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그림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골치 아픈 주식시장이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되게 제가 죄송한데, 제 아는 지인한테 이제 뭐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똥구녕에 똥을 꽉 물고 이제 나 똥 마려 하고 있는 것처럼 항문에 힘을 꽉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똥구녕이 딱 열려서 똥이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종목들이 그렇게 꽉꽉 누르고 움직이지 않고 마치 껌딱지 붙여놓은 것처럼 이거 가망성이 있겠어 했던 종목들이 어느 순간 장중에 막 쫙쫙 움직이는 모습들. 약간 슬픈 건 뭐냐면 쫙 움직였다가 이거를 더 움직이고 더 가고 그러지 못하고 쫙 올라갔다가 해서 개인들이 와 상한가가 나보다 그러고 막 올라가면 거기다가 물량들을 막 털어가지고 다시 윗골이 길게 만드는 굉장히 지금 잔인한 주식시장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날방송에서 그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할 즈음 됐을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리고 이제 뭔가 미국이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이제 괜찮겠지라고 안도하고 있던 시점에 갑자기 2010년도 초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까지 힘들었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또 게다가 일본 그 동지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팍스넷도 출연하고 머니투데이도 출연할 때였었거든요. 그때 저는 완전히 날아다녔죠. 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거 매매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찌라시를 가지고 풀어드린다든가 아니면 테마 매매 같은 것들을 제 코너를 따로 두고 주식소녀의 시크릿 아니면 순복이의 발키리 이렇게 따로 제 코너를 가지고 유동성에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라 찌라시 관련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드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이제 일명 선수들이 이종호든지 이런 김기현 이정필 이렇게 일명 선수라고 불리는 주포들이 주식을 가지고 막 장난칠 때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에 때려 넣는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때 2011년도에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OCI였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리죠. 그때 OCI가 60만 원이었는데 전문가들은 100만 원짜리 보고서를 내고 바람을 막 불려고 했으나 망했죠. 안 됐습니다. 자, 10월 17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37% 상승, S&P 500이 0.02% 하락, 나스닥이 0.04% 상승 마감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죠. 자, 소비 지표가 개선됐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자, 제가 9월 달에 여러분 50bp 금리 인하합니다 라는 걸 기똥차게 맞춰놓고 여러분 솔직히 죄송하지만 11월 달에 어떻게 금리 결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케인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리스크 때문에 국제유가가 출렁거리기도 했고요. 또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경제 지표가 반등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는 어떤 경제 지표는 잘 나오고 어떤 경제 지표는 부진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부진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가능한다고 투자자들을 홀리고 좋은 경제 지표 가지고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7일 목요일만 하더라도 소비 지표가 개선됐다. 자, 경기 침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도 가만히 있어봐. 소비가 좋아지면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날 발표된 9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3% 상승인데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8월달에 0.1% 상승했는데 8월달보다도 훨씬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소매 판매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현금 박치기 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9월달 소매 판매가 이렇게 예상보다 증가된 이유는 9월달 어쨌든 50bp가 아니더라도 25bp 금리 인하라는 이슈를 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소비 국가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슈로 봤을 때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달 경제 지표가 그렇게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볼까요? 전주 대비 19,000명 감소해서 24만 1,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전주는 26만 명이었단 얘기죠. 8월 초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크게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25만 건 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자 갑자기 그 다음 주에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7,000건 감소했어.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시장을 토닥토닥거리면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30만 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주 26만 건이었고 이번 주 19,000명 다운돼서 24만 1,000명이지만 한참 미국 고용이 좋네 마네 했을 때보다 몇 주 전보다는 지표가 한 단계 레벨업된 상태인 거죠. 그 전만 하더라도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21만 건, 22만 건 했는데 지금은 여차하면 25만 건. 이렇게 한 단계 좀 레벨업된 상태입니다. 제가 기준선 30만 건이긴 하지만 그 가파름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이나 어떤 경제 지표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껌딱지 붙여놓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꿀렁꿀렁꿀렁 합니다. 왜? 올라가려고. 자, 위에서 놀던 주식은 어느 순간 꿀렁꿀렁 합니다. 왜? 내려가려고.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9월달 산업생산 전월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날 그렇게 증시에 크게 이슈를 주지 못했지만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하고 있죠. 자, ECB 유럽 중앙은행은 25bp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11월 금리 동결 9.9%. 그럼 나머지는 뭐다? 25bp 추가 금리 인하 예상입니다. 자, 10월 18일 금요일은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0.09, 다우지수 올랐고 S&P 500이 0.40 올랐고 나스닥이 0.63%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했고 10월 18일 금요일 기준으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최고점을 경신했으며 6주 연속 강세세를 보였고 올해 들어서 최장기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좋아라고 했지만 10월 18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재료로 넷플릭스 기업 실적 호조를 꼽았는데 넷플릭스는 여러분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눈높이도 많이 낮춰놨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가 막 유행하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이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왜? 집에서 밖에서 셧다운 되니까 밖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많이 봤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실적 호조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진짜 좋다기보다 일단 예상치를 낮춰놨다는 점. 그리고 제조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점. 엔터 같은 예능 같은 콘텐츠는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OTT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도 있고 다 이게 다양하게 경쟁사들이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넷플릭스가 최고의 지금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날 넷플릭스의 호실적은 일단 제조업 같은 게 아니었고 두 번째는 예상치를 크게 낮춰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날 옵션 만기일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대기업 중에 70개 회사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75%가 전문가 예상치를 윗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어닝 시즌의 첫 포문을 여는 업종은 금융업종이고 금융업종은 웬간하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치 크게 낮춰놨고요. 문제는 이제 다음 주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주 어닝 시즌의 피크가 11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아마 남은 한 2주 정도, 남은 한 보름 정도의 기간은 굉장히 피로감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요,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애플이라든가 뭐 캐터필라, AT&T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며 11월 초에는 미국의 대선도 있지만 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피로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11월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넷플릭스 실적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 같은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미국이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겠죠. 뭐 흔히 얘기하면 뭐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저는 지난주 금요일 2593포인트가 마감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 개인들이 2600포인트를 막 지키려고 하겠지만 쭉 시간이 지나가 보면 어느 순간 지금보단 조금 더 다운되어 있는 코스피에서 머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저의 시황관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이런 시장 분위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종목을 계속 째려야 되는 피로감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 집중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래도 막 유동성 장세에 막 삼성전자 막 10만 전자 타령하고 앉아있고 사람들 모이면 주식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저는 그렇게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어머 지금도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이렇게 다 주식시장을 떠나고 선수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그런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피로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주식시장도 있구나. 이런 주식시장에 나는 주식 안 봐. 그리고 계좌를 딱 닫아버리고 주식에 관심을 끊지 마시고 이런 주식시장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0월 17일, 10월 18일 이틀 연속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봤고요. 저는 10월 20일 일요일 날 다음 주 한 주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되고요. 뭐 IMF 연례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해서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새날 방송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번에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에 대해서 엄청난 약간 정신적인 타격을 받긴 했는데 다시 힘을 내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리고 먼 시각으로 욕심내지 않고 주식 매매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초심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잘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